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외출한답니다. 내일부터 외출한다고 하십니다. 보수 결집 신호탄이다. 대선 승리 D-8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일주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갑자기 외출을 하실까? 왜 외출을 할까? 자,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움직인다. 내일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답니다. 주간조선도 여러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 김문수 후보를 만난 뒤에 첫 공개 행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4일에 벌써 방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전 11시에 경북 구미에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 생가도 갈 것 같다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다. 동의하시면 2번 한번 올려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선거의 여왕이었다. 선거할 때마다 보수 우파의 표를 결집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2번 엄청 올리시네요. 2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 차떼기 정당이라는 소리 듣고 당이 완전 망할 뻔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또 모시고 왔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거 여성 후보라도 좀 약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나경원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될 때 말이지 남자 정치인들 전부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했을 때 참 그 사회자가 할 말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당에 있는 소위 말해서 여기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오랫동안 여기에 몸담고 정치를 했던 사람들, 특히 남자들 정신 차려야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와가지고 선거만 하면 다 이기잖아요. 선거만 하면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때 여론조사에서 약간 져가지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다음에 미래 권력으로서 또 준비를 했고, 참 불행하게 탄핵을 당했지만 그 탄핵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내부의 배신자들에 의해서 탄핵이 되는,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라면 박근혜 이름 석자에는 모두 가슴이 아픈 짠한 감동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집도 다 뺏겨버리고, 그죠? 집도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때 수사 검사가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말했다면 그래도 정권 교체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워할 수는 없는데 한동훈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지존에 가깝죠. 사실은. 왜냐?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려고 이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히스토리.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어떤 명맥을 잇는 정치인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딱 떠오르는 이름 있습니까?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전통을 잇고 있는 지금 당대의 정치인이 누구냐? 이름 딱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좀 민주당은 대한민국 좌파 정당의 맥을 잇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러면 김대중부터 해서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우파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눈에 지도자가 띄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지금.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 플랫폼이 각종 이익단체, 이권단체가 밀어넣는 사람들이 모여든 그야말로 봉숭아 학당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보수 우파의 정치 지도자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칩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
정말 한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작년입니까? 제가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하면서 그날 또 비가 살살살 와서 참 심정이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금 2017년, 16년, 17년 아닙니까? 그죠? 10년이 다 돼갑니다. 10년.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았습니까? 뇌물 받은 거 있어요? 경제적 공동체를 엮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작 뇌물 받은 게 없습니다. 완전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가짜뉴스로 여론몰이해서 몰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민주당에 손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놀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들은 탄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이 탄핵 찬성해버린 바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좌파들에게는 와 이거 되네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되네. 한번 길을 내보니까 이거 쉬운데. 그래서 우상호 당시 의원의 말에 따르면 최소한도로 상대방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한 10명 정도는 꼬셔놔야 된다. 그때 처음에 1차 작년에 그 탄핵 소추안 1차 투표가 12월 7일이었잖아요. 그때 사실상 부결됐죠. 우원식이가 투표 불성립이라고 완전히 그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부결됐죠. 근데 그때 우상호가 뭐라고 했냐면 한 10명 정도 미리 땡겨놓고 이 작전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14일 날 탄핵돼 버렸죠. 왜? 한동훈 일당이 찍는 바람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복기를 해보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붕괴, 괴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조기 대선 결과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문재인 때 붕괴, 괴멸된 그 수준을 떠나서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혀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앉아가지고 이번에 투표하면 뭐 하겠어? 나 그냥 기권할래. 투표 안 할래. 그냥 싫어. 정치 허무주의에 빠졌어. 내가 패배주의에 빠져있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무조건. 투표장에 좋든 싫든 다 나와야 돼요. 투표율. 경부선이 지금 뒤집어졌는데 투표장으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투표율을 무조건 높여야 돼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구미에 있는 소위 말해서 자기 아버지 생가에도 가고 자기 어머니 생가를 왜 방문하겠어요? 거기서 뭐라고 또 멘트를 할 수도 있겠죠. 왜? 김문수 후보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 인사하는 거 보세요. 한동훈이 갔을 때 일 했습니까 여러분? 한동훈이 갔을 때 일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냥 웃으면서 사진 찍고 한동훈이 그냥 본인이 막 고개를 삐딱하게 이래가지고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손을 내서 이렇게 손도 잡아주고. 자, 근데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더 깊이 고민해 보겠다. 이 말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도와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구미도 가고 충북 옥천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찍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제스처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이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삘이 달라요. 삘이. 여긴 진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영남의 투표율은 높아질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지역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 될 때 대구 경북에서 득표율이 7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이면 75% 기본은 75% 나올 거다 이거예요. 기본은 75%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지율 75%. 투표율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구미 가고 충북에 옥천 가고 거기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뉴스가 되고 남은 일주일 동안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매진할 것이다. 자, 이번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려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왜?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많은 수많은 가짜 뉴스를 쏟아내었던 한국의 언론인들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번이라도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뻔뻔하게 짝이 없습니다. 각종 가짜뉴스, 제가 가짜뉴스 줄줄줄 깨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가면은 사저 앞에 큰 간판이 하나 있는데 가짜뉴스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한참 보고 있다가 제가 제 얼굴이 부끄러워서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거렸습니다. 왜? 대한민국 기자들, 대한민국 언론이 이 모양 이 꼴인가.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무책임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그 장면도 생각나는군요. 문재인 뭐 대통령을 했으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야죠. 그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 가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막 와 이럴 때 밖에 프레스센터에 앉아있던 내외신 기자들이 전부 와 이러면서 박수 쳤던 그 장면. 저는 그 장면 봤을 때 끔찍하게 놀랐습니다. 왜? 마치 통일되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통일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러시아에 파병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국민들을 속인 겁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는 국민들도 있지만 여전히 무감각한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참 미래가 참 걱정이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은 한 10번 속으면 그 바보 아닙니까? 바보?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알고 투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